안녕하세요. 세폴조합입니다.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조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7시 15분 일본 대 볼리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1. 일본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3-4-2-1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일본은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의 경기 전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단단한 수비 조직과 빠른 역습이 강점입니다. 주로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일본의 2선 미드필더가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원에서의 빌드업과 수비적 기여가 중요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다이치 카마다는 MF로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창의적인 패스로 일본의 공격 흐름을 만들어내는 중원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리치는 MF로서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 득점력까지 겸비해 일본의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에다 아오는 FW로서 최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안정적인 마무리 능력을 바탕으로 득점의 중심이 되는 일본 공격의 핵심 자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이토 주냐 선수는 충돌 부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스즈키 자이온 선수는 손골절로 2026년 2월 후반 복귀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공격적인 전개와 조직적 수비가 특징인 팀으로 측면과 중원을 활용한 빠른 공격이 강점입니다. 개인 기량과 팀 전술 완성도에서 볼리비아보다 우위입니다. 두 번째 볼리비아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3-3 예상합니다. 전술입니다. 볼리비아는 중원을 단단히 구축하고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전술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격 시에는 역습을 통해 빠른 전환을 목표로 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기회를 노립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호세 마르티네즈는 FW로서 볼리비아의 주요 공격수로 역습 기회에서 뛰어난 득점력을 발휘하며 팀의 공격을 이끄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페르난도 빌라밀은 MF로서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 전환을 책임지며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는 중요한 미드필더로 볼리비아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페르난도 나바는 DF로서 수비에서 안정감을 제공하고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연결 역할을 맡아 팀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비수입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특별한 부상자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볼리비아는 수비 중심의 전술을 취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립니다. 공격 자원이 제한적이며 세트피스에서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일본입니다. 최근 5경기는 3승 1무 1패입니다. 일본은 최근 강팀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였으며 팀 전반적인 경기력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으며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입니다. 최근 5경기는 2승 1무 2패입니다. 볼리비아는 강팀 상대로 고전했지만 몇몇 경기에서 승리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공격 옵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점 상황을 대비한 안정적인 수비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최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볼리비아는 강팀 상대로 힘겨운 경기를 펼쳤으며 안정적인 수비와 역습을 통해 승점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일본은 전술적으로 뛰어난 팀으로 빠른 템포와 공격적인 플레이가 강점입니다. 볼리비아는 수비적인 조직력과 역습을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며 이탈리아와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어떻게 수비할지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빠른 공격 전개와 측면을 활용한 전방 압박이 볼리비아 수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볼리비아의 역습이 일본 수비진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일본의 공격과 볼리비아의 수비. 일본은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할 것이며 볼리비아는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볼리비아가 일본의 빠른 공격을 차단할 수 있을지 혹은 일본이 역습을 봉쇄하며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볼리비아는 세트피스를 주요 득점 루트로 삼을 가능성이 크며 일본이 이를 잘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일본은 전술적 완성도와 개인 능력에서 볼리비아보다 우위에 있으며 빠른 템포와 측면 공격을 통해 볼리비아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리비아는 수비 집중과 역습에 의존하겠지만 일본의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일본 2대0승 또는 일본 3대1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전반적으로 볼리비아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8시 대한민국 대 가나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 예상합니다. 대한민국은 공격적인 전개와 수비 안정성을 잘 결합한 팀입니다. 중앙에서의 패스워크와 측면 공격을 활용하여 빠르게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전방의 속도와 득점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술을 사용하며 중원에서는 황인범과 이재성이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FW로서 대한민국 공격의 중심. 빠른 침투와 뛰어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득점력도 뛰어난 최전방의 핵심 자원입니다. 황인범은 MF로서 중원의 조율자. 정확한 패스와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팀의 플레이를 이끌며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민재는 DF로서 중앙 수비의 핵심. 공중볼 장악과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 수비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팀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황인범 선수는 어깨 부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백승호 선수는 어깨 부상으로 12월 중반에 복귀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가나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5-4-1 예상합니다. 가나는 수비 위주의 전술을 펼치며 500을 활용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 기회를 노리는 팀입니다. 상대방이 공격할 때는 수비에 집중하고 공을 빼앗으면 빠르게 공격 전환을 시도하는 형태입니다. 가나의 공격 자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역습에서의 속도와 개인 능력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앙투안 세메뉴는 FW로서 가나의 최전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격수. 빠른 스프린트와 침투 능력을 바탕으로 역습에서 중요한 득점 기회를 만듭니다. 아부 프란시스는 MF로서 중원의 중심에서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역습 상황에서의 빠른 패스 전개와 전방 지원이 중요한 선수입니다. 카말딘 술레마나는 FW로서 측면에서의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윙어로 가나의 공격에 날카로움을 더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이니아기 윌리엄스 선수는 근육 부상으로 11월 후반에 복귀 예정입니다.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는 충돌 부상으로 불확실합니다. 모하메드 살리수 선수는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디온 멘사 선수는 부상 회복 중입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5경기 전적은 3승 1무 1패입니다. 강팀을 상대로는 득점력과 수비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손흥민과 황인범의 협력으로 공격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최근 가나와의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공격에서의 유연성과 중원의 조직력은 매우 강한 편입니다. 가나입니다. 최근 5경기 전적은 2승 2무 1패입니다. 상대에 따라 공격과 수비에서 격차가 컸으며 특히 역습에 의존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약팀 상대로는 상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역습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가나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전술적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측면 공격과 중원의 빠른 패스 전개가 가나의 500 수비를 흔드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개인 능력과 빠른 침투는 대한민국 공격의 중요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반면 가나는 수비에 집중하며 기회가 생기면 빠른 역습으로 반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앙투안 세메뉴와 카마딘 술레마나의 스피드를 활용해 대한민국 수비 라인을 흔들 계획이며 아부 프란시스가 중원에서 공격 전개와 역습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대한민국이 가나의 수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무너뜨리느냐, 그리고 가나의 측면 역습이 대한민국 수비를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느냐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더 강력한 공격 자원과 중원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나는 수비를 강화하고 역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대한민국의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상 스코어는 2대0 또는 3대1 대한민국 승이 가장 유력하며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승리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8시 베냉 대 부르키나파소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베냉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4-2 예상합니다. 베냉은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전술을 전개하는 팀입니다.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빠른 측면 공격과 직선적인 패스를 통해 상대의 수비를 흔듭니다. 중원에서의 조율과 수비 가담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빠른 역습 전환과 상대 실수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 수비적인 조직력을 강조하는 팀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빠르게 반격을 시도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스티브 무니에는 FW로서 최전방에서 득점 책임을 지며 역습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릎 부상으로 12월 초에 복귀할 예정이므로 출전이 불확실합니다. 세비오 스쿠는 MF로서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공격 전개와 역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데이비드 킥은 DF로서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강한 공중볼 장악력과 침착한 수비 능력으로 팀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스티브 무니에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12월 초 복귀 예정.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냉은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기회를 노리는 스타일입니다. 스티브 무니에의 부상 공백이 크지만 다른 선수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키나파소 전적 및 전술 특징입니다. 포메이션은 4-3-3 예상합니다. 부르키나파소는 공격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팀으로 빠른 전개와 측면 공격을 주로 사용합니다. 중원에서의 빠른 패스와 공격적인 전환이 특징이며 상대의 수비 라인을 흔들기 위해 윙어와의 연계를 중시합니다. 부르키나파소는 경기 초반부터 압박을 강화하고 빠른 공격 전개로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기회를 노리기도 하며 수비가 다소 불안할 수 있지만 공격적인 플레이로 이를 커버하려 합니다. 핵심 선수입니다. 알랭 트라오레는 FW로서 부르키나파소 공격의 핵심으로 빠른 침투와 득점력이 뛰어난 공격수입니다. 베르트랑 트라오레는 FW로서 부르키나파소의 빠른 윙어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수프 다요는 DF로서 수비의 핵심으로 안정적인 수비력을 제공하며 경기 내내 수비 조직을 조율합니다. 다음으로 부상 결장 선수입니다. 아이작 우에드라고 선수는 부상으로 결장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르키나파소는 공격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면서도 수비에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 수비를 흔들기 위한 빠른 공격 전개와 측면 활용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베냉입니다. 최근 5경기는 2승 1무 2패입니다. 베냉은 최근 승리와 패배가 섞인 성적을 기록했으며 상대의 공격을 잘 차단하는 수비 안정성은 여전히 강점입니다. 하지만 공격에서는 기회 창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입니다. 최근 5경기는 3승 1무 1패입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최근 몇 경기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빠른 공격 전개와 측면 공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 불안한 부분이 있어 상대의 압박을 잘 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양팀 맞대결 및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베냉은 수비적인 안정성을 중심으로 경기 흐름을 제어하려 할 것입니다. 빠른 역습과 측면 공격을 통해 부르키나파소 수비를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브 무니의 공백은 크지만 세비오 스쿠와 데이비드 킥 등 다른 선수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는 공격적인 전술을 고수하며 빠른 전개와 측면 공격을 통해 베냉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소 불안한 수비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며 베냉의 수비를 뚫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 분석입니다. 베냉의 수비 vs 부르키나파소의 공격입니다. 베냉의 수비가 얼마나 단단한지, 부르키나파소의 빠른 공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스티브 무니에의 부상으로 베냉의 공격에서 중요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다른 공격 자원들이 그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낼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세트피스를 활용해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베냉이 이를 얼마나 잘 차단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예상 결과입니다. 베냉은 수비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통해 부르키나파소의 공격을 잘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수비의 불안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무니에의 부재가 큰 변수지만 다른 공격 자원들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여부가 경기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베냉 1대0승 또는 베냉 2대1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냉은 수비를 잘 다지며 상대의 실수를 노려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